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동영상을 보시고 난 느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값진 일이로구나. 유수영님은 지금 임용고시를 보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고시에 패스하면 어떤 요양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며칠 전에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2차 네. 스터디를요. 네. 거기에 가서 그냥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인 줄 알고 참가를 했는데 그날 교직관에 대해서 그 상대 스터디원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교직관에 대해서 영양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영양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노력해서 영양교사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내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상태로 요양사가 되시면 단체급식의 그 관리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리사들을 관리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 본인은 어떤 꿈을, 어떤 근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전 이미 영양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랑 영양사랑을 비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안정적인 직군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영양교사가 돼야지 단순히 그 생각만 했었는데, 교직관을 저한테 되려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어떤 교직관을 갖고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단순히 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한 거구나. 내 아이들을 교사는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도 소신도 필요하긴 하지만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바꿔서 얘기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학생 중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네, 교육하고 그러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차 시험 때까지는 그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딱 내려놓으니까 내가 지금 중심 없이 달려왔구나. 목표를 정말 중요한 걸 알맹이를 빼놓고 진짜 뭐 안정적인 직장에 뭐 소위 말해 철밥통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달려왔지, 내가 막상 봤을 때 누가 나한테 영향적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만 생각하면서 책만 뒤지고 있었지, 내가 누군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중심축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지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때 한순간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그동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찰나이긴 하지만 뭔가 잡힐 게 있을 것 일주일 같아요. 동안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많구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제 기준의 영양교사가 아닌 이제 학생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아이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 있는 영양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게 교육관이 아니구나. 내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끝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영양교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신지요?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주고 싶고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시절에 배워야 되는 그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네. 한참 듣고
나서야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키워드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영양사가 되고 싶으신지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 보시죠. 아까 나왔어요. 키워드가. 그 딱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인데 그게 필요해요. 네. 그 두 가지로 하면 두 가지도 잘 안 돼요. 핵심을 찍어낼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기다려줄 수 있는 영양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기다려줄 수 있는 뭐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영양사가 되고 싶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네.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싶은 영양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올바른 식생활, 네. 또 건강한 식생활, 행복한 식생활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영양교사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거 아닌가요? 제가 기다려준다는 부분은 아이들이 다 특색이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식습관이라는 부분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하루 아침에 뚝딱 변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주고 인도하고 아이들의 변화를 좀 그것이 뭐죠? 올바른 식생활? 식습관 형성. 식습관 네. 형성을 네.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이제 됐네요.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 정리가 되나요? 네. 그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막 처음부터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압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면접에서의 요령이고 또 다른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만나 뵀는데 실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하마터면 초유의 사상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 뻔했는데 유수영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거든요. 네. 근데 보자마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혼자 온 거에 대한 부담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를 보면서 딱 느낌. 젊어지셨다. 그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젊어졌다. 혈색도 좋아지시고. 혈색도 좋아지고.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나요?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솔개가 40년 동안 살다 보면 자기의 깃털과 자기의 발뿌리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과 깃털로 무장을 해서 4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솔개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핵심을 끄집어내고 생각을 정리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게 소통 능력인 거거든요. 시나리오에 의해서, 원고에 의해서 주어진 대로 각본에 의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평소에 믿고 있는 소신을 말을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애드립 자기소개. 이명고 씨를 보셨기 때문에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그 기다림 자체가 흥분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즐거움일 수 있어요. 그죠? 네. 27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31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기대감이 있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죠? 이게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정답이 되고 안 되고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라서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맞추면 실점이 깜빡해지고 약간 상대평가의 부분이라서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 그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내가 썼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네,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핵심을 좀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실 것입니까?
준비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12월 31일에 합격이 되면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죠. 그때는 그동안은 제가 합격 전까지는 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 안에 뭘 좀 채워야지 이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식적인 거나 교육직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진짜 실전에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임용고시를 떠나서 그 전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쪽으로 좀 취업하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자기를 꽉 잡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과 그런 처세를 하시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나를 놓으면 훨씬 자유롭고 훨씬 상대중심적이면서 상대의 니즈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소통 공감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의 의도는 합격이 되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인지를 여쭌 거고요.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를 여쭌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질문의 의도가 뭐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주장이 좀 강하세요.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상대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한 번만 생각한다고 하면 훨씬 더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소통 능력 공감하는 방법이거든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은 상대가 뭘 원하는 거지? 무슨 질문이야 도대체? 이걸만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도 2월에 연예기술로 삶의 온도를 높여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훨씬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발 앞에 촉촉촉촉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수영님도 마찬가지예요. 임용고시를 보시고 1차 합격, 2차 그리고 나서 막상 학교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된다면 미래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스피치는 팩트, 사실적인 것에다가 feel, 나의 느낌, 감정을 섞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놓여있는 어떤 팩트들이 쭉 있어요. 전개가 돼요. 사건이 쫙 연결이 됩니다. 네, 거기에 나는 어떤 느낌으로 대응하고 처신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대화의 등급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볼 겁니다. 28쪽에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유수용님하고 저하고의 대화는 몇 등급의 대화였을까? 지금 유수용님하고 저하고의 대화는 몇 등급 정도일까요? 2등급? 3등급? 3등급이죠. 그래서 대화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가족? 남편. 2등급은요? 친구? 가까운 친구?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 정도면 되겠죠? 네. 3등급은요? 사회적 관계인데 서로 스터디 그룹 정도? 4등급은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그냥 관심사를 논할 수 있는 정도. 그죠? 동네 엄마. 네, 동네 엄마. 좋아요. 동네 아저씨, 동네 엄마. 동네 아저씨하고는 안 노시죠? 안 노시죠. 5등급 대화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죠. 네. 그런데 소통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소통과 공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소통이 뭐고 공감이 뭡니까? 소통은 빵 뚫린 거예요. 막히지 않고 빵 뚫린 거. 근데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벽창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놓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의 니즈를 생각한다고 하면 대화가 훨씬 더 수월하고 불통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공감은 뭐냐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초조하고 바쁘시죠? 걱정되시죠? 12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일 만 생각해도 네,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죠? 네, 그러면요. 부담이 엄청 됩니다. 네, 이 정도. 1차 결과도 부담이지만 저는 1차도 2차인데 2차 면접 보는 날 네, 제가 면접 중에 좀 취약하니까 1차가 되면 2차는 여기 오셔서 트레이닝 받으셔야죠. 아셨죠? 확 달라져요. 트레이닝 받으면 소통 공감하고 면접관의 의도가 뭔지 핵심을 찔러서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조금 삐걱댔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 질문의 의도를 꿰뚫어서 딱 대답해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시원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스트로크, 네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이 5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퀘스천이에요. 네. 질문한 다음 이해시켜라. 바꿔서 얘기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7에빗 7가지 습관 중에 5번째 습관이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근데 경청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를 생각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여과기에 걸러서 듣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 또 섣불리 판단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경청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잡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훨씬 편하게, 폭넓게, 깊이 있게, 네, 통찰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죠? 질문을 받는 입장. 질문할 수 없는 입장이죠. 네네네. 그럼 말하기, 스피킹,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따라합니다. 키워드로 핵심을 찔러서 간결하게 말하라. 시작. 키워드로 핵심을 찔러서 간결하게 말하라. 그러면 키워드로 핵심을 찔러서 간결하게 말을 하려면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스피킹은 키워드로 핵심을 찔러서 간결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말씀하셨잖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피킹. 그 다음에 2가지 양념이 필요해요. 스토로크는 탁구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똑딱 주고받는 걸 스토로크라고 해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혼자 막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보면 대화의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화는 스토로크예요. 주고받고 그럴 때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네, 열정이 생기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려면 스토로크 똑딱 주고받아야 돼요. 스매싱, 공격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끔 대화할 때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강하게. 그러면 스트로크가 끊겨요. 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똑딱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외국인을 만나면 호구주사를 해요. 나이는 몇 살이냐, 결혼했냐, 왜 아직까지 혼자냐, 결혼할 생각은 없냐, 취미는 뭐냐, 젓가락까지 확인하려고 해요. 찬장에 젓가락은 몇 개냐. 그러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블링을 쓰면 돼요. 선생님, 제가 사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레이블링법이에요. 따라합니다. 레이블링은 대화의 매너다. 시작. 레이블링은 대화의 매너다. 네, 이건 뭐냐면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 양해를 구함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없애고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레이블링입니다. 혹시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적인 질문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질문해도 될까요? 이게 레이블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입니다. 근데 퀘스천에 5가지가 있습니다. 긍열, 미탐, 가, 소, 관 7가지네요. 긍정적 질문. 이 타이머 써봐도 될까요? 네, 쓰세요. 쓰라고 놓은 거예요. 타이머 써보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긍정적 질문은 긍정적 대답을, 부정적 질문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열은 뭘까요? 열린 질문.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셨나요? 네. 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드셨나요?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yes, no를 끌어내는 것은 닫힌 질문이고 서술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열린 질문. 미는 뭘까요? 미래에 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의 시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건 미래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탐은 뭘까요? 탐색 질문. 수사할 때 탐색하듯이 하는 질문. 이거를 심층적 질문이라고 하고요. 꼬리 질문이라고도 해요. 면접 때 그런 압박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압박 질문이라고도 하고 꼬리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층적 질문이라고도 해요. 파고드는 것, 추궁하는 것. 네. 그 다음에 긍열, 미, 탐, 가정법. 만약에 불합격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임용고시에 실패하신다면. 임용고시에 실패하면 남아있는 휴직기간에 저를 좀 더 충전해서 다시 복직을 해서 영양사로서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겠죠. 긍열, 미탐, 가정법, 소는 뭘까? 소유에 관한 질문. 소유에 관한 질문. 네. 꼭 임용되시기 바랍니다. 임용 패스하셔서 임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에 꼭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은 제 자신을 좀 더 돌보고 싶습니다. 네. 돌본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많이 혹사시키기도 했고요. 또 저 아닌 다른 주변 가족들 챙기느라고 좀 많이 좀 그래서 쉬고 싶다? 정신적인 저를 좀 뒤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보시고. 그럼 여행을 꼭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보내줄지 모르겠네요. 혼자. 그래, 혼자요. 제가 1박 2일 어제 부산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선물이라고.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 선물을 했다. 이런 마음이죠. 단기 코스 여행 갔다 오는 것은 허락해 주시겠죠? 저도 이탈리아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간다고 하니 신랑은 뭐 보내주지도 않군요. 딸과 아들도 저도 함께 하겠다며. 자, 보세요. 긍열, 미탐, 가소, 관은 뭘까요? 관. 7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관심? 관점 전환 질문. 관점 전환. 합격이 되면 주변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관점 전환 질문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대단하게.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예, 신랑이 되게 공부하는 거 반대했었거든요. 이대로의 삶에 만족해라. 왜 자꾸 본인이나 가족들이 저를 좀 신경해지는 경향이 좀 많아지니까요. 근데 또 요즘은 이제 막상 2차 시험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부처실에서 계속 공부만 했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네가 집에 있어 좋다. 시험에 당락을 떠나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다고 하니까 뭐 마무리가 더 끝이 좋으면 좋겠지만
신랑 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말을 할 때 너 참 대단하다. 방통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정말 대단하시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석사까지 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스탠드 플리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발성하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 벌리시고요. 손을 다이아몬드로 하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신 다음에 내리시죠. 근데 지금 자세가 저를 보시고 있으세요. 어깨 넓이라고 했는데 어깨 넓이. 네. 안쪽 뒤꿈치가 어깨 라인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 2배 정도 더 그게 어깨 넓이입니다. 그러고 나면 담대해져요. 내가 지구를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 지구를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탈하지 않도록.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있다. 와, 그럼 담대함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이 손으로 배를 압박하면서 배 있는 공기를 토해내는데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이마로 보내겠습니다. 최소한 1분 30초 걸려야 되겠죠?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내뱉습니다.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아랫배에다, 가슴하고 어깨를 쓰지 마시고 아랫배에다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하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저는 인자라고 소리를 일부러 내드리는 건데 따라 하시는 분은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눈을 감고 하시겠습니다. 3번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명상 호흡이 됩니다. 3번. 자, 눈을 뜨시고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이마로 발성합니다. 두성 발성이라고 합니다.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 여기서 밀고 턱을 당겨서 공명음을 주고 돌려가지고 이마로 내보는 두성 발성. 도 시작. 도 힘을 빼고 어깨에 몸에 힘을 빼고 소리에만 힘을 줍니다. 도 음을 띄워서 두성으로 발성합니다. 시작. 도. 이번엔 개명. 도레미파솔라시도.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애드립 자기소개 한번 해야겠습니다. 애드립 그냥 순발력을 발동해서 느낌을 말하는 것, 자기를 소개하는 것. 지금 느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네, 겨울 날씨이긴 합니다만 이 겨울에 좀 더 따뜻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년 2022년도 2월에 나오는 저의 신간 연애 기술로 삶의 온도를 높여라. 온도를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직지근한 삶이 아니라 뜨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다룬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므로 오늘도 유수영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실 거죠? 네, 유수영님도 지금 느낌으로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거기에 키워드를 하나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임용고시 12월 31일 발표일? 뭐 이런 키워드라면 좋겠고요. 네. 올바른 식생활 습관? 이런 키워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종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설레임 그리고 약간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오늘 운전을 하면서 와서 기분이 참 좋고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까 넣어주면 박수 받는 스피치가 되고 박수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유수영 님이 하시는 스피치에 늘 호응이 따르는 박수를 받는 그런 스피치 하시는 스피커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수영 님의 가시는 앞날에 늘 축복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받는 유수영 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